뭐 마인캄프 히틀러 저작을 읽었다던데 예, 예. 그게 저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책이거든. 예. 1차 대전 때 히틀러 하사 아닙니까? 하사로 참전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뉘렌베르크 저기 뭡니까 민헨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민족주의 운동을 하던 히틀러가 네. 저 나중에 다시 재등장을 하는데 이 과정이 그 윤석열 같은 어떤 심리를 매료시켰던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이 사고에 경로라는 게 있어요. 물이 흐르는 예. 길이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마인캄프를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게 감옥에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서사에 집착한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은 히틀러보다는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책을 좀 읽지. 그렇죠. 같은 감옥에서 사색도 예. 또 신영복 선생의 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도 있고. 네, DJ 또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자꾸 쏠리는 갑자기 그 거예요? 생각도 나네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육사 뭐 30 몇 기, 7기, 뭐 8기 이쯤에는 그게 뭐 필독서로 지정된 뭐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뭐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고요. 예, 네. 그런데 사실은 마인캄프는 교양서예요 이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하고 더불어서 유럽에서는 이미 저 교양서고 필독서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읽는 건데 그거는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건데 이분은 약간 이렇게 흡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사실 네, 네. 교보문고에 가도 다 있어요. 네. 나의 투쟁이라고 번역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책의 제 14장에 결국은 우리의 모든 어떤 그 불행의 원흉은 바로 이 국제 체제에 있고 이걸 돌파해서 독일인의 생활권 레벤스트라움이라고 예. 이게 생활권이라고 번역돼 있고 영양권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예.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독일인의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동쪽으로 진출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체코, 폴란드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원정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쏙쏙 귀에 박히죠. 네. 우리가 북한, 중국을 바로 그런 식으로 오호. 사고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저기 재작년에 통일 독트린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8.15 통일 독트린. 네. 그때부터 대북 정책이 상당히 거칠어졌죠. 그 아주 그 근본 사고의 기저에 이제 마인캄프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 그렇죠. 뭐 꼭 마인캄프라기보다는 그런 유해 사고. 요게 현대적으로 재현된 게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네. 저기 신문명관, 그리스 정교의 그 뿌리를 둔 어떤 그런 어떤 독자적 문명관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던 거고 또 최근에 중국이 남중국해나 이런데 팽창 정책을 쓰는 이면에는 시진핑 시대에 와서 왔던 어떤 그 중화민족 제일주의 그러니까 어떤 중화 문명은 독자적 문명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있고 나서 이렇게 대외적인 팽창을 한 거니까 이런 사고들이 귀환하고 있는 이런 것에 윤석열 같은 아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주류보다 원래 본류보다 아류가 더 무섭고 위험할 때가 많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이게 종교 친화성이 또 강하는데 내가 오늘 오다 보니까 종교 통합주의라는 게 벌써 플랜카드에 걸리더라고요. 어떤 맥락에서요? 종교 통합이란 건 뭐냐면 저기 기독교, 일본 무속, 그다음에 무슨 천부경 같은 거 왜 천도교 계열의 경전 네네. 다 하나다. 그 건진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건진이 그러니까 왜 보면 건진, 신천지 보고 통일교. 건진이 영매라고 하고 그리고 저 수륙대제라고 2018년에 저 속껍질 벗기는 거기에서도 보면 세계 평화 종교 무슨 뭐 협의회 뭐 이런 이상한 그렇죠. 이름으로 해서 여러 그 종교 단체에 참여하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윤석열 구속 이후에 종교 통합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게 왜 국민회 가면 득실득실하냐,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넘나드냐, 뭐 무속과 불교를 합치고 그게 건진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뭐 한학자 통일교 가서 넙죽절하고 또 신천지도 만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데 그걸 엮어주는 담론을 종교 통합주의라 그래요. 종교 통합주의에 반대하는 그동안의 그 종교 협의회나 총회들을 비판하는 클랜 카드가 걸리더라고 지금 벌써 길거리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그것도 어떤 특정 세력이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의 이제 극우로모의 우산 아래 모여드는 재종교 내지는 재신앙, 무속 이런 오만 잡탕을 묶어서 네. 하나의 뭔가 거룩한 명칭을 붙인 게 그 종교 통합주의라는 거거든요. 아주 그래서 신종 괴물이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우군화 지지 세력화 돼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쭉 고찰을 해보면은 그 윤석열의 행태는 바로 그 꼭지점에 있습니다. 이런 종교 어떤 국민의힘 같은 우경화 또 극우화 이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제 분노 세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체를 하나의 이념과 논리로 통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전혀 이질적이고 의제가 다르지만 그런데 극우화되는 걸 어떻게 하면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통합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드디어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또 한 걸음 나간 거죠. 네, 네. 또 한 걸음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걸 더 조금 깊숙이 해석을 해보면 이게 바로 근대적 자아가 이제 해체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계몽주의 이래로 여러 어떤 그 이성주의 시대를 한 300년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성과 상식, 그다음에 그거 외에 이 위에서 건설되는 어떤 국가의 공의, 일반 의지 위에서 공화국이란 개념들이 지금까지 형성되는 난 이걸 근대적 자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해체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 인간이 존엄하다고 얘기했던 근거에는 인간은 타고난 존엄성이 있다. 그래서 칸트는 그게 이성이다, 오성이다, 감성이라 그랬고 헤겔은 위대한 정신, 절대 정신이라 그랬고 근데 뭔가로 이렇게 해서 사람은 그 자체로 위대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가족과 국가와 시민 사회를 이뤘다. 이게 근대 정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해체되는 거죠. 이게 해체되고 다 토막내고 조각내 버리는. 그래서 근대적 자아가 최근에 인공지능이 나오고 엄청나게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 틈을 새로운 담론이 파고든다 이거지. 그게 바로 이런 종교적 흐름들. 그다음에 윤석열의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해졌느냐? 바로 이제 우리의 근대적 자아가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그때 다른 카리스마 어떤 것들을 들이민다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그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항상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포스트 전체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근대적 자아가 문제가 있다는 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뭐 그때 비판 이론도 나왔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런 새로운 조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근대의 토대를 허물어뜨린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나오는 사상은 그거를 갖다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1세기형 전체주의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런 어떤 그 흐름에서 이름은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들한테 공간이 분명히 열렸고 손짓을 하고 있다. 그걸 파고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성, 상식, 법률 이 체계를 때려 부순다. 완전히 전복시켜 버린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그동안 제가 겪은 윤석열이나 뭐 김건희를 보면 그들이 뭐 농담으로 이제 책을 한 번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안 읽은 놈보다 한 번만 읽은 놈이 더 위험하다 이런 농담도 했는데
그들의 어떤 얄팍한 지식 체계, 철학 체계, 가치 철학 체계로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 주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정점에서 뭐 이거는 아닐 것 같고 누군가가 과거에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자기들이 숭상하는 새로운 질서 이런 정점 체계에 있던 사람들 그 누군가가 어떤 꼭두각시 그 조정하듯이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들이 그거를 다 계산해서 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가장 큰 역할은 종교가 한다고 봅니다. 예, 가장 큰 역할은 종교가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종교 세력들이 교리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극우 사상으로 결집을 하는데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분노 세대가 탄생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토양으로 삼는 건데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미국의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입자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이트를 빼놓고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를 상상할 수가 없죠. 네. 네. 만들어 버리니까 이 4천만 명이 다 동원돼서 네. 월스트리트의 헤지 펀드까지 꺾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했는데 이 초창기에 이 설립자들은 대부분 오바마 지지자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월가의 그 왜 저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분노한 세대가 모여들었죠. 네. 그래서 오바마 지지자들이었는데 저 월가 도둑놈들. 그래서 99%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증권 주식 투자하는 어떤 젊은 세대 모임이 되면서 무섭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헤지 펀드를 굴복시키죠. 네. 네. 완전히 꺾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동전주 하나를 몇천 프로 주식을 가격을 올려서 네. 그 공매도하는 월스트리트에 이 탐욕스러운 세력을 네. 네. 무릎을 꿇려 버리는 예. 이때 커진 효능감으로 이제 그 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띄웠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선거 운동을 했죠.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은 웬만한 정당보다도 힘이 세요. 네. 네. 그런데 한국 지금 주식 열풍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초창기 모습하고 비슷해져 가는데 예. 여기서 뭐 주식 뭐 보유세 양도세를 얼마로 하니 뭐 코스피가 얼마로 가니 이것 때문에 정부 여당이 휘청거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벌써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저기 그런 데서 정치권이 주는 신호를 고성능 레이더로 다 수집을 해놓고 네. 네.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네, 일반적 현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예. 할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다가 누가 먼저 추파를 던지고 선동하느냐 네. 이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 분노 세대들은 뭔가 이 사회가 잘못돼 있다고 예.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중국의 음모 때문이다. 네. 뭐 이런 어떤 거 또 종북 좌파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먹잇감을 던져주는. 그럴 때 반응하는 분노 세대가 극우의 광장을 구성해 왔던 네. 것인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확실히 가스라이팅을 된 거죠. 윤석열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종교 세력들. 그렇죠. 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각으로 눈여겨 봐야 이들이 소리 없이 어떤 침투하듯 스며들듯이 사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